그러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해봐야겠네요. 비트코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본질적인 그런 부분.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롱일까 숏일까? 저는 결국에는 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가끔 생각은 해요. 비트코인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신용 믿음이 깨지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른다가 현재 90% 내린다는 10%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3만 달러 되면 지금보다 오른 거죠. 19,000보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5년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2023년에 비트코인이 9,000달러까지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5년 뒤에 3만 달러 오는 그 시기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답안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버틸 거예요. 버틸 건데 그런 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들죠. 버티기 힘들어요. 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10%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설명드려보자면 비트코인의 이런 메커니즘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게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런 비효율적인 채굴이 존재해야 되나? 만약에 채굴을 했을 때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채굴을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익률이 이제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할까? 그렇게 됐을 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비트코인을 최초로 이렇게 유지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거거든요. 보상, 채굴, 보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란 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보상이 비트코인인데 채굴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이 보상이 작아버리면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채굴기를 돌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로 갈라코인이나 그런 거를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그 갈라코인 채굴량보다 AWS에 내는 게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AWS를 안 하겠죠. 혹은 전기료가 더 비싸다. 그렇게만 돼도 이걸 유지할 이유가 명분이 사라져요. 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제가 이제 10% 확률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10%가 꽤 강력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왜냐면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쪽 확률이 맞을 때가 더 있더라고요. 저는 오른다를 원해서 90%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10% 확률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얘네들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붕괴 안 되게 누군가는 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그것도 보면 그거잖아요. 채굴업자들 비중 확대. 채굴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비트코인에. 자, 사토시 나가모토, 그 사토시가 맨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런 개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사토시가 원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개인 가정에서 가정 PC에서 누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초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운영을 하면 보상을 주는 그 BTC라는 코인을 여기서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근본이거든요. 한번 상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돌리면서 이제 국가가 막을 수도 없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개인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냥 채굴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채굴기를 돌리면서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상품화가 된 거죠. 상품화 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근본에서 약간 뒤틀려진 거죠. 현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 상품화가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상품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로, 바로 이 채굴 보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하락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나오면은 사람들 패닉셀을 하지 않을까요? 채굴 보상에 대해서 이게 깨진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사라진다. 그 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적인 이 보안성에 대한 그런 위험,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51%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신뢰가 깨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내린다에 대한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 이럴 때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갑자기 많아질 때 내린다라는 관점.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떠날 때가 이제 이런 관점이 팽배해질 때죠. 지금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롱이냐? 숏이냐? 이것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방금 누구지? 그 초만님이 들어오자마자 비트 롱 가야 함, 숏 가야 함 이렇게 한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런 시기 때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때 만약에 끝나버리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고, 만약에 그때 또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때가 저점 매수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채굴 보상 이거 메커니즘이 깨지고 뉴스에 갑자기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지고 코인 관련된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코인 관련 없는 유튜버들까지도 다 막 비트코인 망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다들 막 패닉셀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루에 또 50%가 빠져버리고 18,000달러였는데 갑자기 9,000달러까지 폭락해버린 거예요. 막 채굴자들 전부 다 막 비트코인 집어 던지고 채굴자들 떠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때 같이 패닉셀 하지 않을까요? 이거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패닉셀은 안 하거든요. 다음 사이클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생존할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 들어요. 진짜 이 사태가 일어나서 박살 나버릴 수도 있고, 지금 베르베르님이 네 우리 매수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게 박살 나버리면 진짜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코인 관련 애들은. 그때가 비트코인 이 튤립 버블이랑 같이 비교 대상이 되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는 거죠. 저는 한 10%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커요, 이 10%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이런 날이 올까요? 이런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매수하실 건가요? 베르베르님 과연 매수하실지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 9일인데 네, 반감기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다 말하는 건 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미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이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저는 남들이 안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왜냐면 남들이 다 아는 그런 거는 효과가 없어요. 맛도 없다.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더를 돌려두면 이런 위험 감지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남들은 앞이다 하면서 전진하고 있는데 혼자 후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군중심리 그런 것만 잘 비껴가시면 됩니다. 군중심리 그런 게 좀 위험하거든요. 은근히 진짜 쓸모없어요. 군중심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같은 것도 일어난 거고,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마녀사냥 같은 게 지금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본 것 중 하나가 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들, 이게 꼭 필요한 걸까?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필요한가? 이 코인 네트워크 수수료 이런 것들, 가스비라고 하죠. 가스비. 이게 필요한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면 채굴자들 다 떠났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채굴기들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관점에 대한 시발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떠나고, 그래서 그거에 반발했던 몇 명은 이더리움 W4라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 사업, 상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에 이미 그런 식으로 사업으로 돈 벌려고 들어온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입김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그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현재 코인 메커니즘들이 곧 가질 문제들이 점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네트워크들에서 코인을 스테이킹 한다거나 아니면 채굴기를 돌린다거나 그런 게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디파이 쓰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결국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이 깨졌을 때 생길 문제들, 그런 게 코인 시장에 점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해요. 탈중앙화라고 불리던 것들이 실제로 보면 탈중앙화가 아니고, 만약에 그게 탈중앙화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 속내를 파보면 다 돈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 이거죠. 돈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세요. 스스로한테. 탈중앙화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이 안 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나? 검은 세력들?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저도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뭔가 이렇게 했던 자본들 뭐 이런 것들 대다수가 검은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검은 자본들, 지하 세계에 있던 자본들이 여기 와서 돈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돈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다가 점점 커진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지금 미국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EU 같은 데서도 법안을 만들고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려고 노력 중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자금들이 사라지면 이런 보상 메커니즘들이 깨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신분 세탁해서 하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돈은 꽤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검은 세력들의 돈들이.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같은 해커 집단들은 있지만, 이런 코인 시장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검은 돈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검은 돈들이 사라지는 동안에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검은 돈, 깨끗한 돈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가정, 개인, 기업, 기관, 국가 뭐 이런 깨끗한 돈들. 검은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깨끗한 돈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 때가 좀 고비겠죠. 검은 돈이 이제 줄어들고 깨끗한 돈이 늘어나기 전까지. 이런 게 코인 시장의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에도 해외에 돈 보내고 받을 때 본인 인증 이런 것 점점 심해지고, 외국에도 그렇고, 예전엔 KYC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계정 막 여러 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큰 돈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KYC 필요하고, 그런 것도 조작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걸러내고 있다. 그리고 코인 네트워크에 돌아가는 돈들 다 추적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추적 안 되게 토네이도 같은 걸로 돈 세탁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고, 검은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깨끗한 돈이 늘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중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알아두고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를 알고 모르고도 꽤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당하는 거죠.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응도 못하고 눈 뜨고 코 베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거랑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죠. 설마 그러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